데아토이드는 그리스 문자 델타에서 유래한 말로 삼각형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한자어로는 삼각근, 한글말로는 어깨 세모근이라고 합니다. 삼각근은 세 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erior head of the deltoid. 전면 삼각근, Middle head of the deltoid. 측면 삼각근, Posterior head of the deltoid. 후면 삼각근,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갈래의 삼각근은 운동하는 방향과 각도, 그립에 따라 자극이 조금씩 변형이 됩니다. 첫 장에서는 이 그림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측면 삼각근 안에 전면 삼각근과 후면 삼각근이 겹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면 삼각근과 후면 삼각근의 협응과 기랑이 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선 삼각근은 측면 삼각근, 그 다음 후면 삼각근, 전면 삼각근 순서대로 면적이 넓고 두꺼운 근육입니다. 전면은 앞쪽과 안쪽, 측면은 바깥쪽, 후면은 뒤쪽 안쪽으로 시작되고 상완골의 삼각근 결절 부위, 삼각근 조면 부위에 착지됩니다. 델토이드 엔티리어 전면 삼각근입니다. 전면 삼각근은 육안으로도 보이는 쇄골의 3분의 1 지점, 전면 가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가슴 근육과 뚜렷하게 경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지점은 상완골 삼각근 거친 면입니다.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근육은 쇄골에서부터 근육이 휘어져서 삼각근 조면으로 착지하며 사진으로 보시면 측면 삼각근 안에 전면 삼각근 전 외측 섬유가 겹쳐 있습니다. 전면 삼각근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부학적 자세에서 오블리크 플렉션, 사선 굴곡, 근육의 결 따라 사선으로의 팔을 들어 올리고요. 추가적으로 호리존탈 어덕션, 수평 내전과 미디얼 로테이션, 내외전, 어브덕션, 외전과 어덕션, 내전 동작이 있습니다. 어브덕션과 어덕션 동작에서 알아야 할 부분은 전면 삼각근은 60도를 기준으로 60도 이상은 외전, 60도 이하는 내전에 기여하는 근육입니다. 여기에서 플렉션과 호리존탈 어덕션, 미디얼 로테이션, 어덕션은 가슴 근육과 중첩되는 기능이죠. 다음은 전면 삼각근 운동의 활성도 탑5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위, 덤벨 숄더 프레스. 덤벨 숄더 프레스는 팔꿈치 관절을 같이 움직이면서 삼두근의 협응 동작을 통해 프론트 레이즈 무게보다 더욱 중량을 다룰 수 있고 삼각근의 둥그스름한 모양에 적합한 동작과 자극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다만 덤벨의 자유도 때문에 초보자 같은 경우에도 숙련도를 충분히 훈련하여야 부상 없이 효과적이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 숄더 프레스입니다. 덤벨과 마찬가지로 수직 미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덤벨에 비해 자유도는 떨어지게 되지만 안정성의 근육 참여도도 줄어들고 덤벨보다 고중량을 다룰 수 있어서 전면 삼각근에 큰 기계적 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덤벨은 자유도가 높지만 바벨은 중량을 더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세 번째는 벤치프레스입니다. 특히 윗가슴, 인클라인 방향으로 미는 힘의 상당 부분을 전면 삼각근이 협력근으로 강력하게 제공합니다. 또한 고중량을 이용할수록 삼두근과 전면 삼각근은 협응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아놀드 프레스입니다. 덤벨 숄더 프레스에서 회전 동작이 추가되어 동작 시작 시 전면 삼각근에 신장된 상태에서 프레스를 시작해서 전면 삼각근의 개입을 높이고 전체 가동 범위를 늘립니다. 전체 가동 범위가 늘어났으니 중량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다섯 번째는 프론트 레이즈입니다. 어깨 굴곡을 단독으로 수행하여 전면 삼각근을 고립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다른 복합 관절 운동에 비해 동원하는 중량은 낮지만 순수한 고립, 자극을 제공합니다. 프론트 레이즈를 통해서 근육의 자극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프론트 레이즈는 팔꿈치 회전에 따라 주둔근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팔꿈치가 바깥쪽을 보면 전면 삼각근에서도 바깥쪽, 전 외측 섬유 활성도가 증가되고 해부학적 자세에서 전면 삼각근 방향 그대로 수축하게 되면 윗가슴과 가까운 전 내측, 가슴 쪽 전면 삼각근 참여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 일반적인 프론트 레이즈는 하위 공간에서 저항이 약해집니다.
이럴 때는 케이블 저항을 이용하여 하위 구간에서 네거티브 저항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덤벨 프런트 레이즈는 팔을 올렸을 때 직각 상태가 저항이 가장 강하고 팔을 내렸을 때 저항이 없어집니다. 이럴 때는 저항이 계속 유지되는 케이블을 이용하여 하위 구간에서 네거티브 저항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과 팔이 직각이 된 상태가 저항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전면 삼각근의 운동을 정리해보면 팔이 어깨보다 안으로 가면 가슴 쪽 내측 전면 삼각근, 팔이 어깨 정면으로 가면 전면 삼각근의 중앙 섬유, 업라인 로우 방식의 레이즈는 측면 삼각근 쪽 전면 삼각근, 전 외측 섬유,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프런트 레이즈를 해주면 전면 삼각근의 하부가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면 삼각근에서도 내측면, 중앙면, 전 외측면, 하부, 상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둥구스름한 전면 삼각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델토이드 레터럴, 측면 삼각근입니다. 측면 삼각근은 견봉면에서도 바깥쪽에서 기시하고 삼각근 거친면에서 가장 바깥쪽으로 착지하는 근육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 견봉뼈를 기준으로 바깥쪽은 측면 삼각근, 안쪽은 승모근의 근육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승모근이 삼각근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삼각근을 집중 발달할 때는 저중량 고반복에 고립 운동을 먼저 해주고 역 피라미드 방식의 고중량 저반복이 효과적입니다. 보디빌딩에선 그렇습니다. 측면 삼각근의 기능은 어깨 관절 90도 외전입니다. 이때 0도에서 15도까지는 극상근이 주동근으로 사용되고 15도에서 90도까지는 측면 삼각근이 함께 외전에서 주동근 역할을 합니다. 상완골의 90도 동작은 견갑골과 상완골의 리듬 2대1의 법칙으로 상완골 외전 60도, 견갑골의 상방회전 30도 이렇게 움직임이 함께 형성되어야 합니다. 많은 어깨 환자들은 견갑골의 정상적인 상방회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견갑 상완 리듬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GH 관절의 과부하가 걸려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측면 삼각근의 발달에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은 당연히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옆으로 벌리면 다음과 같은 동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의 레터럴 레이즈 혹시 어색하신가요? 견봉의 모양에 대한 측면 삼각근의 수축은 다른 근육근의 협응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따라서 측면 삼각근을 고립해서 자극을 극대화하려면 측면 삼각근 면적을 중력 방향과 수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측면 삼각근의 기시점인 견봉을 수평 상태로 만들려면 그만큼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어서 상완골이 외전했을 때 견봉의 단면과 수평 수직 상태를 이루어주면 됩니다. 앞서 전면 삼각근에서 설명한 것처럼 레터럴 레이즈 동작을 할 때도 팔의 위치에 따라 자극점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팔이 앞쪽에 있을수록 측면 삼각근의 전섬유, 팔이 뒤쪽에 있을수록 측면 삼각근의 후섬유가 됩니다. 팔이 뒤쪽에 있으면 등 쪽에 있는 상방 회전 섬유랑 같이 협응이 되겠죠.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 마찬가지로 상체의 기울기에 따라 저항의 위치가 변형됩니다. 따라서 자세를 변경해 주거나 추가 저항의 밴드나 케이블로 저항의 방향을 다양하게 조절하셔서 약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스탠딩 레터럴 레이즈는 90도에서 최대 저항입니다. 45도 이하로는 저항이 급격하게 줄고 기시점 위주로 운동이 되는 반면에 라잉 레터럴 레이즈는 삼각근의 결절 부위, 착지점 파트가 훈련이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팔을 내린 상태가 팔이 직각 상태여서 저항이 강한 상태입니다. 정확하게는 기시점인 견봉 쪽이 몸통 쪽에 받쳐져 있고 착지점인 아래 파트 쪽이 몸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아래쪽 파트 측면 삼각근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자극을 받는 상태입니다. 역하기 어렵거나 스탠딩과 라인 동작이 번거로울 때 케이블 머신을 이용해주면 저항이 계속 유지가 되는 장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도 위치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기 때문에 잠시 배워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덤벨 같은 경우는 팔을 90도로 들어 올렸을 때 덤벨의 수직 저항과 측면 삼각근의 단면이 직각이 되면서 저항이 최대로 됩니다. 반면 케이블 머신은 현재 측면 삼각근과의 단면이 직각이 아닌 사선으로 되어 있어 저항이 분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덤벨의 직각 저항에 대해서 케이블의 저항은 팔이 90도로 올렸을 때 저항이 더욱 약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되어 프리웨이트 운동법이 번거롭다면 케이블과 손목 커플을 이용해서 한 번에 운동하는 법이 있습니다. 1번 그림처럼 케이블을 위치하면 상완골이 수직일 때 케이블과 직각을 만들며 최대 저항이 되고 착지점 자극이 가장 강하게 됩니다. 2번 그림은 현재 사진에서의 케이블 위치입니다. 케이블이 밑에 위치하면 측면 삼각근의 하부와 중앙 부위가 자극을 가장 잘 받습니다. 이때 45도가 최대 저항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45도가 최대 저항 상태인데 팔을 끝까지 올려도 무관합니다. 3번 그림처럼 팔을 올렸을 때도 최대 저항을 이용하려면 손에 덤벨을 들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케이블과 덤벨의 합쳐진 저항이 측면 삼각근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과 단축성, 신장성 수축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의 레터럴 레이즈 방법은 전체적인 단면에 효율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스탠딩 레터럴 레이즈는 단축성 운동에 특화된 반면에 라잉 레터럴 레이즈는 어깨 근비대 운동 중에 가장 효과적인 신장성 수축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 루틴을 어깨 근비대 훈련에 꼭 추가하시길 권합니다. 다음은 델토이드 포스티리어 후면 삼각근입니다. 후면 삼각근은 견갑골의 극, 어깨뼈의 가시부 아래에서 사선으로 내려와 상완골의 삼각근 거친 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진처럼 움푹 패인 부분이 견갑골의 가시부가 되고 여기를 기준으로 위쪽은 중부 승모근, 아래쪽은 대원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면 삼각근을 육안으로 보면 이만큼이 후면 삼각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측면 삼각근의 부위까지 겹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범위가 되겠죠. 후면 삼각근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깨 관절의 신전, 어깨 관절의 외회전, 어깨 관절의 수평회전 동작이 대표적이고 전면 삼각근과 같이 마찬가지로 60도 이상에서는 어깨 관절의 외전, 60도 이하에서는 어깨 관절의 내전 역할을 해줍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후면 삼각근은 전면 삼각근과 반대로 생겼고 기능도 정반대입니다. 후면 삼각근의 운동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후면 삼각 활성도가 가장 높은 리버스 팩덱 플라이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다른 운동 대비 활성화가 가장 큰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위는 시티드 케이블 로우입니다. 단, 어깨 벌림 각도를 이와 같이 넓게 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3위는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대표적인 자유중량 고립 운동으로 일반적인 후면 자극 운동입니다.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시 허리가 불편한 상황에서는 몸을 누워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특화되어 나온 머신이 팩덱 플라이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버스 플라이는 각도별로 자극 부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각도가 높을수록 측면 삼각근 쪽이 자극이 되고 각도가 낮을수록 후면 삼각근 쪽이 자극이 됩니다. 누워서 하는 레터럴 레이즈 종류는 삼각근의 하부가 주동근이 된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팔의 위치를 보면 후면 삼각근은 쇄골 쪽으로, 측면 삼각근은 배꼽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팁을 드리자면 후면 삼각근은 팔꿈치가 하늘을 보게 내외전, 측면 삼각근은 팔꿈치가 발 쪽을 보게 외외전 해주고 운동합니다. 4위는 로프 케이블 페이스풀입니다. 이 운동은 어깨 후면과 외회전 가동 범위를 자극하여 후면 삼각근과 회전근개가 함께 발달이 됩니다. 5위는 벤트 오버 케이블 리어 델트 레이즈입니다. 마찬가지로 후면 삼각근과 회전근개 자극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손으로 하는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도 추천을 하고요. 또 누워서 하는 라잉 레터럴 레이즈도 어깨 루틴에서 꼭 하시길 추천합니다. 후면 삼각근 요약을 해드리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45도의 기울기에 따라서 45도 이상은 측면 삼각근, 45도 이하는 후면 삼각근이 자극이 됐고요. 보통 수평 상태에서 저항이 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엎드려서 단축성 수축을 할 경우에 견갑골 가시부, 삼각근의 위쪽이 자극이 되었고요. 누워서 했을 때는 삼각근의 아래쪽이 자극이 되었습니다. 또한 삼각근은 승모근과 굉장히 가까운 근육이기 때문에 중량이 너무 무거워지면 승모근이 다 뺏어간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셔야 합니다.